네, 오늘은 최근에 그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그 집단들을 문재인 하야하라는 그 집단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들의 뿌리가 뭔지 그리고 더 살펴보면 그 뒤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방송을 찍게 된 이유가 뭐냐 화가 나가지고 찍게 됐거든요. 제 와이프가 길을 가다가 그 서명을 하고 있길래 어디서 왔냐 하니까 뭐 한기총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서명지 내용에 주소랑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소 이거 적어서 어디 쓰시려고요 하니까 갑자기 막 할머니들 욕설에 막 때리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반말해사고 막 손가락질하고 밀치고 막 진짜 화 안 나겠습니까 정말. 서명을 받으려면 정정당당하게 받든지 얼굴 다 가리고 말이야 모자랑 선글라스로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집단들이. 게다가 이제 아는 분은 또 이제 저쪽 대구의 다른 쪽에서도 이제 서명을 받다가 그분들이 물어봤는데 서명 받은 분들한테 가짜뉴스 같은 그런 그 카톡으로 그런 게 막 날라간대요 문자나 가짜뉴스 같은 그 주소들이 링크창 주소들이. 그러니까 완전 이제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지인분들이 만약에 서명을 받는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십시오. 왜냐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여론 조작을 계속해가지고 이 집단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들한테도 전화해서 얘기했는데도 쉽게 포옹을 안 해줘요. 네. 자, 제가 구글에다가 문재인 탄핵 서명을 치니까 요게 나오더라고요. 조국 문재인은 당장 물러가라. 10월 3일 문재인 탄핵 집행. 이 정광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저와 함께 청와대 들어가서 경호원들 실탄받아서 순교하실 분 오십시오. 이 미친 새끼구만 완전 이거. 피 흘림 없이 혁명이 되겠습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어. 이런 인간이 어떻게 목사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막말하는 집단이. 뭐 비판하는 거는 좋아요.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교를 전파하거나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단어라도 똑바로 쓰든지요, 진짜. 어떻게 이런 초딩이보다 못한 더러운 자가 목사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소송도 당했고 한기총 단체에서 게다가 지금 뭐 제명도 당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신병자면 정신병자. 욕을 타고 들어오니까 요것도 웬 좀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블로그를 올렸네요. 참 1천만 서명운동 합시다. 감사 이 나와 있습니다. 그 뭐 탄핵하라 하면서 이렇게 참 이게 뭡니까 도대체. 부끄러워. 얼굴은 다 가렸어요. 한미 동맹이 파괴됐나요? 전혀 파괴 안 됐거든요. 지금 현 정부에 와서 오히려 국방비는 더 늘었죠. 네. 경제 파괴요. 말도 안 됩니다. 경제 파괴. 지금 19개 대기업이 오히려 지금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고 취업률도 지금 12년 만에 더 최고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 자한당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에 연결고리가 자한당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보가 해체됐습니까? 안보 전혀 해야지. 지금처럼 안보가 강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원전 파기를 당장 하나요? 원전 파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점차 줄여 나가야 됩니다. 원전은 일본을 보십시오. 지금 일본 상황을 옆 나라 일본 보고 이딴 식으로 소리가 얘기 나옵니까? 그럼 방사능 많이 쳐드시든지 4대강 보해체 4대강 보호 설치해가지고 녹조라 때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환경오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명박부터 시작해가 완전 더러운 애들하고 다 걸려있어. 원전 마피아들하고 국제사회 외교왕따. 국제사회 외교왕따는 일본이 외교왕따지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왕따냐? 말도 안 되는 구라도 좀 적당히 칠 걸 해라. 진짜 주사파 고려연방제. 지금이 고려연방제냐? 만약에 고려연방제였다면 이런 집단은 바로 총살이었습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선글라스 다 가렸죠. 네, 선글라스 다 가리고 뭐 하자는 건지. 이재호 이 사람들 이명박 측근이잖아요. 이명박이가 뉴라이트와 한기총의 그 사람들을 정부 부처로 많이 임명을 했거든요. 한기총 주간. 근데 지금 시내나 이런 데 젊은 애들도 가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 아무것도 뭣도 모르면서. 그 걔네들이 어디서 왔어요? 한기총에 왔어요. 내가 그 예전에 물어봤었는데
얘기를 안 해요. 한기총 아닌데요. 참, 부끄러운 거야, 저기들도. 형상금 100억 거를 대한민국을 수호하래요. 이 얘네들의 글자를 보십시오. 사탐 마귀 원수들 하루빨리 망해야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다. 이 자유라는 단어는 항상 친일파들이 썼던 단어입니다. 미국 프리덤이라는 그 똑같죠? 이 아직도 썩어 빠진 이 늙어가지고 낡아 빠진 이 생각 머릿속에 내 없는 이 생각이 아직까지도 이제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매국노들 생각이. 자, 그럼 이 집단들의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자가 세월호 막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그 집회하는 사람들까지 막말했고, 뭐 박근혜 대통령에서 연세를 안 이루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뭐 하여튼 개소리를 막 막말 짓거려놨죠. 입으로 똥을 많이 쌌죠. 네, 그런 짓거리도 많이 했고, 뭐 최근 이제 빤스 목사라고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뭐 내 말을 믿고 빤스를 벗으면 신도고 빤스를 안 믿으면 내 신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뭐 이명박을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개입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자기가 빤스에 대해서 왜 내가 빤스 목사가 밝힌 진실 이런 식으로 또 언론에 내세워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았고 여집사들은 절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다는데, 나는 막말이 아니다. 내 송도의 신뢰관계를 똥 싸고 있네, 씨. 신뢰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 발언까지 했네요. 저는 적어도 목사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의 민족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전파하려면, 사랑을 전파하려면 이런 단어 자체를 한 것 자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로서 자질이 없대고, 이런 자들을 믿고 그 길거리 나가지고 서명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정신입니까? 정말 영혼조차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만약에 내 부모님이, 내 어머님,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신다면 바로 잡아 데려오십시오. 이 자들은 거의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사이비 집단. 기독교를 함부로 욕되는 집단들입니다. 지금 현 정부를 가지고 악마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아주 심각할 정도로 미친 상황입니다. 정말.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기총 조사위에서 정강훈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인해서 지금 한 달 전에 고발을 당했고, 네, 지금 고발 당한 상황이죠. 네, 그거에 대한 기사고, 제가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 단적인 예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그 태극기 모독 집회, 매국노 집회들에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그들이 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송조기죠. 태극기와 함께 드는 송조기. 실제 독립투사들이 3.1 운동에서 그 이후에 그때 3.1 운동을 기점으로 태극기를 들긴 했지만, 원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태극기를 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본 놈들 자체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태극기 자체를 만드는 걸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엄격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태극기도 몰래 그렸죠. 네, 물론 그리긴 했지만 태극기조차 들 그 능력조차 안 됐고, 실제 친일파 놈들이 이승만 그 정부에 들어오고 나서 태극기를 많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함께 든 게 송조기였습니다. 네. 이 송조기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 항상 태극기와 송조기를 함께 들면서 3.1 운동 자체를 거부합니다. 3.1 운동을 이승만이 일으킨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주 독립을 꿈꿨던 그 시민들이 꿈꾼 게 아니라 이승만이가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 정부를 부정하고, 이거는 뉴라이트 매국노 역사관입니다. 근데 정광훈 또 이 뉴라이트 위키백과나 이런 데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보시면 뉴라이트는 모든 단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금 그 서울대, 고려대와 같은 그 촛불 집회라고 얘기하는, 촛불 이용하는 그 기독단체들, 뉴라이트 기독단체들, 그리고 지금 부패 기독교 그 일부 집단들, 여기에 지금 김준홍, 서경석, 정광훈, 얘네들이 이제 한기총 유라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이 목사도 아니죠. 이 집단들이 되어 있고, 그 또 일부 중에 또 하나가 얼마 전에 시국선언을 했던 그 집단들이 또 유라이트 집단들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친일 매국노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한기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기총은 지금 뉴스 엔조이라는 그
이 언론사에서 쉽게 많이 이 언론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취재가 많이 되어 있는데 뉴스 엔조이는 우리나라의 그 깨어있는 언론사라고 이제 중에 하나로서 어 이런 부패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면밀히 취재하고 밝혀내는 것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사를 많이 좀 좋아요도 누르시고 많이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언론사에서 지금 그 한기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강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 탄핵을 외치고 있는가, 네, 이 집단들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나타냈고 이 집단들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아예 이렇게 네, 이들이 한 학기에 후학 양성을 위해서 돈 7만 원씩 내고 돈을 내도록 하고 종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돈으로 움직이는 집단들이죠. 네, 여기가 다 이제 한기총 안에 포함되어 있는 네, 집단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단 창설도 누구나 총회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자체가 기독교,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기독교 자체의 그 규칙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네. 돈의 논리도 돌아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 한기총이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기총의 역사는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당시 군사 정권 때 그 한국총 그 당시 그 관련된 뉴스 엔조이의 인터뷰에서 한명수 목자라는 한기총 초대 청무였던 한명수 목자가 그 당시 실제 정권 정권이 한기총을 탄생시켰다는 근거 없는 말이 돌았는데 그가 총무로 실제 활동을 하면서 그 소문이 사실 같았던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안기부 종교담당 직원이 개입했다는 안기부의 종교담당 직원이 개입했다는 내용도 인터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두환의 회고록에도 그 한기총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최태민이죠. 네. 최태민이가 당시 그 구국선열단, 구국기독단을 만약에 그 이제 총재로 있으면서 박근혜를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박근혜와 그런 밀월의 관계가 계속 나가고 그런 기독교 단체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박정희 정권에서도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전두환이가 강제로 그 군대에 이제 입대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기사에 나옵니다. 검색해 보셔도 다 나옵니다. 구국봉사단, 뭐 새마음봉사단, 뭐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다시 또 행동을 했고요. 자, 이 뉴라이트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와서 이명박 때 더 확실히 됐습니다. 이명박이가 뭘 했냐면 친일 청산에 반대했던 사람의 독립기념관장을 앉혔고 뉴라이트의 대부분의 인사들을 국가정부 부처의 인사로 채워냈습니다. 그 이명박이가 이렇게 채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뉴라이트가 지금의 자한당과 함께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 계기가 됩니다. 물론 그 시초는 이승만 때였고요.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명박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승만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이 안홍구라는 그 민족문제연구소의 그 교수님이신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그 안홍구 교수님에 대한 그 얘기나 유튜브의 영상들을 많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김어준 총수와 얘기했던 내용을 제가 요 영상이거든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친일을 하면서 창씨 개명을 했네. 간단하게 줄여서 한번 줄여서 최대한 간단하게 줄였어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 대충 이 집단들이 왜 길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고 왜 현정부를 악마라 그러고 사탄이라 그러고 이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현재 있는 기독교 내에 있는 한기총 그리고 정강 목사 그 집단들이 성조기를 들고 뉴라이트 역사관과 친일 역사관을 지닌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형조기를 들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성조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 한국 기독교의 뿌리는 평안도 서북 쪽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어난 장소도 이제 평안도 쪽이었고요. 그 전쟁 때 일본이나 청나라 러시아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당시 그걸 막기 위한 방편이 미국은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기독교였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조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조기를 집마다 성조기를 걸어 놓았다고 치는 거죠. 왜냐하면 성조기를 걸면 미국이 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심리적인 그런 게 가치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안감을 이용해서. 현재와는 역사적인 관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에 미국의 제국주의에 맞물려서 현재까지 이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셨고, 그 예로 바로 이제 제주 4.3 서부청년단 또 그 뿌리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최태원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민족 대학살에 대한 논문을,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하셨대요. 그 논문에 보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네요. 그 내용에 보면 민간인 학살의 주역이라 알려진 사람들, 제가 읽어봐도 잘 모르지만 김정은, 장석윤, 김태선, 조병호, 이들 모두가 거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시절 민간인의 학살을 기독교가 주도했다고 하네요. 저도 이것도 진짜 놀라운 사실이었거든요. 민간인 학살을 기독교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그거를 어떻게 반하는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게 이제 국가폭력의 그거에 대한 내면을 한 살펴보면 이 자체는 국가폭력의 핵심이고, 기독교가 선택을 받았다는 그 선민의식, 나는 선택받은 자다, 기독교를 믿으면. 그리고 선과 악의 대결, 예수님과 사탄과의 대결, 이런 걸 가지고 몰아간다면 자신들의 행동에 꺼리낌이 없고 모든 행동에 정당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뭐 극한적인 예도 이제 나와있죠. 영화 보면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 그 선민의식, 그 선민의식에 아주 안 좋은 걸 이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그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마치 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사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정가은과 이 빤스 목사, 이 사람들, 매국노들, 그 이러한 영향은 거의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당시 친일파 매국노들은 그들이 청산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 쪽에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 미국의 체제의 아젠다, 자기가 반대하는 그 아젠다가 이제 반공이었고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러시아를 아주 적대적인 국가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걸 이용한 거죠. 친일파들을. 여기서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긴 것이 반공이었고, 일본은 신사창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친일 매국노들은 일본 쪽에 편들었다가는 괜히 또 욕먹겠다, 자기들이 이제 칼날이 돌아오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국주의 전쟁에서 일본을 이긴 미국을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국을 쪽에 붙기 위해서는 기독교 쪽에 들어가자 라고 이제 등을 돌린 거죠. 기독교로 등을 돌린 거고, 그 기독교의 그 한적인 예로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정필승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초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을 하면서 창씨개명을 하셨대요. 창씨개명을 하셨는데 그 명이 뭐냐면 평강미주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대륙을 평정하라. 미국에 들어와서 자기들 친임 목사를 다 끌어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때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친일파에 그리고 미국은 이런 친일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태도를 했냐면, 그 당시에 증언으로는 프로잽이 아니라 프로잡이라고 얘기했답니다. 프로잽은 이제 일본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친일이 아니라 자기 직분에 충실했다고 얘기합니다. 미군정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가적인 국가 기관에 대한 관념과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를 이용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를 그냥 철저하게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이미지 자체를 없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침략해야지, 일본이 가지고 있던 땅이니까 우리가 지배해야지라는 그 통치적인 이념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신타통치를 하는데 파트너가 필요했고, 영어도 이제 기독교나 선교사들이 그 능통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소통이 편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친일파를 하더라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등용한 거예요, 막 그대로.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일제 치하에 벗어났었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을 원래 국유화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인민위원회도 만들어져 있었고, 국민들이 자주 독립을 위한 정부를 마련했는데도 그거를 내팽개치고 그에 앞장선 것이 이승만이었고, 그걸 재산을 적산부라해야 되는데 그걸 미국이 그걸 하게 됐었어요. 미군정이. 그 당시에 그걸 재산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도 그 재산의 대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기독교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제공하게 되면 기독교를 믿는 그 사람들과 자기들이 통치하기에 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친일파들은 그 안에 당연히 기독교를 믿게 된 거고, 현재 지금까지 그게 잔재가 남아있는 게, 현재 서울이나 경기 쪽에 대형교회 자리를 봐도 일제시대 때 건물이나 땅을 기본으로 건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메가더 장군 또한 우리나라를 이제 6.25 전쟁을 일으키면, 6.25 전쟁 과정에서 일본이나 필리핀 또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답니다. 아시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이제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불교적 색채가 강했기 때문에 불가능했었고, 우리나라는 대성공을 한 거죠. 친일파 때문에. 예. 당시 국가 내 기독교 형태를 보면, 논문에 보면 그 당시에 기독교 신자는 1%밖에 안 됐대요. 그만큼 적었는데 정부 내각 인사들을 40% 이상을 기독교 신자들로 채워놨다고 합니다. 즉 친일파 인사로 넣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기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까지 진행했었고,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도 그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아예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작심을 했던 거죠. 아예. 네, 자신이 스스로 얘기를 했답니다. 책에도 문서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또한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여기에 미국이 함께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럼 이명박도 이런 이승만의 움직임에 함께 했다고 봅니다. 네, 이승만이 이걸 본받아서. 네, 이래서 이제 미국은 친일파 청산을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살려주고, 또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반공이라는 아젠다를 계속 세워가지고 서북 청년단과 기독교인들을 이용해서 전국적인 민간인 학살을 이용을 합니다. 민간인 학살의 하나 단적인 예가 또 선별 절차가 있다고 해요. 그걸 선별 절차를 목사들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목사가 이 사람 교회에서 봤는데 안 봤는데 하면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예. 그만큼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이용해서 미군정과 친일파들이 자기들 스스로 반민족 행위를 작업해 온 거죠. 아주 미친 놈들이죠. 이제 정말 살인자들의 완전 이건 진짜 이자들을 직접 청산했었어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잘못된 단추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종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도 한국 전쟁 이후에 기독교가 팽창한 이유가 바로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민간인 학살을 통해서 제주 4.3과 여순 사건, 그리고 다양한 보도연맹 같은 그런 사건, 전국의 대구에서도 있고 전국의 민간인들을 총으로 다 쏴죽였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사람들을 죽이면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아닌 사람들을 다 빨갱이로 몬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걸 기독교를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미국과 기독교 단체가 당시 국가는 거의 이승만과 그 이후의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가 자체가 운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당시에 또 반대쪽에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단체가 가난과 질병,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본을 이용해서, 당시 자본을 이용해서 종친회나 향후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돕기 시작한 거죠. 기독교 안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종친회 향후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안에 그 자본을 이용해서 그 가난들을 극복해 나간 거죠. 네. 교회가 향락과 두레를 되찾았다고 봅니다. 그건 다른 면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자, 그럼 이제 이런 성조기는 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국가의 이미지, 지금 국기의 이미지보다는 사탄을 물리치는 부적과 같은 상징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좀 더 박정희 시대 때로 넘어가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엘리트층,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엘리트층, 이제 서북에서 내려온 그런 겁에 질린, 전쟁에 피해받은 겁에 질린 이 사람들이 교육을 철저하게 받기 시작한 거죠. 친일 매국노들과 함께. 그래서 박정희 정부 부처에 기독교인들이 대거 등용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친일 매국노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가난과 어려운 서민층, 굶주린 사람들, 일반 서민들은 기독교를 안 믿으면 빨갱이로 몰리니까 기독교를 믿게 된 거고, 그 당시에 기독교 단체가 부흥회를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점점 돕기 시작했고, 밥도 주기도 하고, 치료도 하고, 지금도 식사하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기독교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가 여기서 발생하냐면,
박정희 시기에 산업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일본 기업의 등에 업고 이제 산업화가 시작이 되고, 그 이면에는 반대쪽으로 탄력자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바로 이제 노동자나 그 사회에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차별받는 대우가 생겨난 거고, 국가 시스템은 정경련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더 과도시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을 겪는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걸 알게 되고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많이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걸 우리 지지율에 활용을 하자 해서 기독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국가 권력이 기독교에 개입을 하게 돼서 그 얘가 이제 여의도에 100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모아놓고 목사가 그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거 중심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최태민이었다고 합니다. 최태민이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죠.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에 저항했던 기독교 신자들을 정부에서 함부로 내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의 와중에도 박정희 정부는 정말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재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비정규직, 정규직의 의미는 없었지만 비정규직보다 더 어려운 직업에 따른 차별 대우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태일 열사나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했지만 그에 묵살되고, 지금 그 사람 여러 가지 의혹이 많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 거에, 사망에 대해서도. 그만큼 그 저항하던 사람들은 또 고문당하고 죽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을 했었는데, 당시 기독교 안에서도 엄청나게 비판이 거셌거든요. 근데 박정희 정권에서는 이 기독교 내부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기독교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은 전부 탄압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네들을 없애냐, 그때 최태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국가 권력에 이용을 된 거고, 최태민이는 이 십자군의 전통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월남전이 발발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을 월남전에 갔다 오기 전 사람들을 이제 그 십자군이라고 이제 구국 십자군이라고 얘기를 했고, 갔다 온 사람들을 유신의 십자군이라고 이렇게 추앙했습니다. 유신의 십자군이란 걸 추앙한 걸 받아들이고 나서 그걸 포인트로 잡고 최태민은 기독 구국 십자군, 기독 십자군인가 구국 십자군이라는 군부대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총재로 있으면서 그의 단장을 되게 유명한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강신명 목사라는 분을 단장으로 내셨습니다. 꽤 기독교 안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여튼 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유격을 시키고 해갖고 막 반공 친일을 막 심은 거야. 그 목사들이 싫으면 그 신자들한테 다 얘기하게 되잖아. 이 친일 그 역사관을 계속 퍼뜨리는 거야. 이승만을 추앙해라 이렇게 퍼뜨리는 거야. 그 잘못된 역사관이 계속 심어진 거지. 계속 그 뒤를 이어간 게 지금 조용기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완전 정치적인 조직인 거죠. 지금은 완전히 종교가 무너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 집단들에 의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독교 자체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 뉴라이트 역사관들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고, 이들이 아무리 박근혜가 지금 아무리 죄를 지었고 지금 뇌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 기관부터 완전히 마비를 시켜놨잖아요. 지금 안 건드린 데가 없어요. 지금 문통님을 지금 촛불 이제 현명을 일으켜서 국민들이 뽑았는데도 이 부패 집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조국 장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치 검찰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저항하고 있자면 이 쓰레기 같은 집단들이 부패 언론부터 시작해가 기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쓰레기 집단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명 받고 있는 것도 그렇고 대학생도 아닌 것들 촛불 집회하고 하는 거 시국선 다 똑같잖아요. 지금 하물며 지금 동양대 총장부터 기독교 최교일 그 모종의 관계 그것도 지금 파헤쳐 봐야 되고,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택된 그 내용, 이거 아니면 저거다 라고 하는 완전 그 흑백 논리에 가득 차가지고 신자들을 계속 교육시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를 완전히 사이비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네, 이게 자체는, 이 집단들 자체는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들. 네. 여기에 저는 뒤에 일본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일본은 지금, 일본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기독교, 믿는 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탄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서명을 받고 있거나, 이런,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 받고 있고, 뭐, 이거, 하여튼 뭐, 제대로 몰라요. 그냥 물어보면, 뭐, 논리도 안 맞아.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해. 뭐, 자유민주주의를 뭐, 방해한대, 뭐. 뭐, 제대로 뉴스도 몰라. 가짜뉴스만 제대로 다 보고 있어, 막. 얘기 들어보면, 대답도 못해. 이 자들은 지금, 이 뒤에 숨어져 있는 이 더러운 집단들의, 그걸, 민낯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걸 알면서, 노예같이, 매국노같이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는 더러운 인간들이거나, 저는, 좀 길게 했는데, 저는 이 집단,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안에서도 정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 깨어있는 기독교 시민분들도 이런 활동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 활동하고 있는 게 이제 김용민 그분이 하시는 그 평화나무라는 단체랑 뭐 아까 뉴스 엔조이와 같은 그런 깨어있는 저항하는 하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도 깨어있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뭉쳐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성경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종교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저 서명받고 이런 거 진짜 정말 아니거든요. 이거는 안 그래도 일본이 지금 경제 전쟁을 일으킨 상황 아닙니까? 무역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솔직히 총만 안 들었지 전쟁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조국 장관 이용해서 그걸 자꾸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그 자한당과 그 집단들이 자꾸 언론을 여론화를 이쪽으로 몰고 가는데 이 아베한테 오히려 더 좋은 득이 되는 경우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본은 지금 총 들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현 정부가 지금 계속 이겨내려고 지금 온갖 지금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뭉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매주,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고 있는 정치 검찰 개혁 집회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하고 있는 집회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고 우면을 떠나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지키고 무엇이 잘못됐고 잘된 거에 대한 상식적인 입장에서, 네. 단어 쓰는 거, 욕설, 말투, 그들이 과하게 행동하는 것들만 봐도 이건 아니다고 싶거든요, 솔직히. 그건 아주 어린아이의 눈으로 봐도 바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